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이죠. 저희 지난주 1주차 OT 이후에 오늘 2주차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출석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지금 이렇게 6분 선생님이 수강 신청해 주신 상태이고, 제가 강의 진행하는 주보다 한 주 정도 빠르게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강 정정 기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 어떤 부분 담당하실지 그때 이제 확정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원래 새학기는 바쁜 법인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에서 거의 20만 명씩 이렇게 하루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3분의 1 등교만 하고 있는데도 등교한 학년 중에서도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키려고 보냈더니 양성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교한 학년에서도 일부 반은 또 그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지금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처음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으나 강의실 자체가 배정되지 않아서 1년 내내 비대면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수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신 상태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대면 비대면 막 섞인다거나 저한테 안내 문자 온 거 보면 대면 수업이라고 안내받고 학교 가셨는데 강의실 건물이 잠겨있고 이래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박사학위 전공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윤리학적 입장에서 다문화 교육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논문을 하나 제가 탑재를 해드렸죠. 아마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저희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번 학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시간표상으로는 화요일날 저녁에 잡혀있는 강의이죠. 근데 아마도 개강하는 날이 3월 2일 수요일이어서 그런지 이 클래스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탑재하려고 하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세팅이 안 돼 있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의를 들으시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시간표상으로는 화요일 강의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클래스 시스템상 수요일 날에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편하신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OT 하면서 강의 자료로서 PPT를 나누어 드리고 거기 주차별로 강의할 내용이 쭉 있고 뒤에 간략하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슬라이드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 내용들이 이번 주에 다루게 될 이 논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 논문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한 주에
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3년째 다문화 교육 전공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살이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담당했을 때는 1주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었는데,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까지 발표하고 나니까 1주 안에 다 다루어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상에는 1주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아마 2주, 3주에 걸쳐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제가 아마 10월 달에 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처음 서울교대 다문화 교육 전공 석사 선생님들과 만나 뵀었고, 그때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한 학기 정도 이후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세안철학회라고 하는 이제 철학 위주의 논문을 받는 그런 학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전공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철학에는 여러 가지 분과 학문들이 있죠.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 때 공부하셨던 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의 분과 학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론 안에 보면 미학, 우리가 미적 가치 같은 것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분과 학문 3가지로 나누었을 때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있는데, 그 가치론 속에서 윤리학을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학 관련한 학회에 논문을 한번 내보았던 겁니다. 한글 요약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텍스트가 논문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주 교재를 가지고 하든 필요한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텍스트 속에 미처 담기지 못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판서로 보충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이론의 활용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 교육 이런 전공까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아마 학제적 접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갈 때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잖아요. 다문화 교육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을 취한다고 할 때 그중 한 가지의 유력한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 최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윤리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은 기괴한 글이 만들어지진 않았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심사평을 받을 때 보통 3분의 심사위원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대학원 과정이시기 때문에 학위 논문 쓰시고 학술지 논문도 쓰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학술지 논문 내시면 3분의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주거든요. 그러면 게재가 가능하다, 글을 바로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시고, 수정한 다음에 게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정도 그대로 올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오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바꿀 부분만 수정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엄하신 분들은 게재 불가, 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행히 그 당시에 3분 다 게재 가능으로 해서 크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던 글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답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문화 교육 전공이시면서 물론 뭐 문헌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학위를 마치실 때는 논문을 하나 정도는 쓰시는 게 굉장히 성과,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논문을 한번 써볼까? 실제 강의, 코스워크 과정에서 들으셨던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윤리학과 연결시키는 이런 시도도 내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구나. 지금 6분 듣고 계시는데 뭐 한 분 정도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한테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 이론 가운데 하나로서 윤리학에 대해서 고찰하려는 시도입니다. 윤리학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고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초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 행위의 문제입니다. 윤리학은 바른 행위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다문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 이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올바른 인성의 함량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바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건 전반적인 모든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문화 교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제일 처음 행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한 문장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전체 이제 논문, 그 해당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는 단순한 심정윤리가 아닌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윤리학을 분류하는 방법, 다양한 분류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윤리학 분류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내지 다문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를까 이것을 또 한 챕터로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어떠한 한 가지를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관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분류도 있는데 그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도 한번 해봤어요. 윤리학의 분류법으로 볼 때 다문화 교육은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 전반을 모두 배경 이론으로 삼을 수 있다.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의 구분 이것을 한 다음에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시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마지막 윤리 중에서 다문화와 가장 연결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다양한 논제들에 비추어서 다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게 하는 이해와 지식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는 3가지 문제 정도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350쪽 머릿말 부분으로 넘어가면 제가 첫째 주 강의 OT에서 이제 다문화 교육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던 게 이 머릿말에 조금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을 진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2050년이면 인구 가운데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이 1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이민 사회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에 나온 인천대학교 윤영동 교수님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지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공존하게 됨에 따라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슬라이드, OT PPT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다 뱅크스 그 사람의 주장, 여러분들 다문화 교육하면 거의 제일 처음 소개받는 학자이죠. 그 주장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석자 교수와 다문화 교육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 입문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미국 사회 속에서의 심화되는 다양성과 그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그의 노력에서 우리 사회 또한 일정 부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학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교과, 내용학이 있고 교과, 교육학이 있죠. 내용학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에 이르러 가지고 발전되기 시작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에 대해서 물론 동양과 서양이 오래전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긴 했겠지만, 좀 체계적인 학문이라든지 서적의 형태로 잘 정리되고 소개가 되기 시작한 건 서양 쪽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학문 분야에 있어서 너무 서구, 식민지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과 우리 사회가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사점 얻는 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스에 따르면 세계를 오직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려는 사람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들을 놓치게 되며 문화적, 인종적으로 갇힌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행동은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을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은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다름에 대한 존중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각주 3번에 보면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제 뱅크스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다문화 교육의 목적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첫 번째, 이해와 지식을 통한 다름에 대한 존중,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수행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게 하는 이해와 지식이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 논문이 출발하게 된 중심적인 물음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화된 사회의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올바른 행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윤리학은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다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게 하는 이해와 지식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리학, 다른 학문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윤리학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가 뱅크스가 말했던 다문화 교육의 첫 번째 목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윤리학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요.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가정하에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자,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1교시 마치시고 잠시 쉬셨다가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허용 가능한 행위의 영역 가운데 의무인 행위와 초과 의무인 행위 중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어떤 지점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려고 하였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될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윤리학의 분류에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이 분류법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 이 분류법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라고 하는 분류법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조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 참고하실 도서로 꼭 사실 필요는 없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윤리학 이 내용은 학부 때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본 지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 이해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점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쓴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8번째 개정판이 새롭게 번역되어서 나왔거든요. 한국교원대학교 류지한 교수님 외에 여러 분들이 번역해 주신 책이니까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을 논의하는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논제들 속에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4장에서 다루어 볼 내용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면 이제 논의라고 하는 게 점차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분류법 중에서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류법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다양한 논제들 적용해가지고 다문화 교육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었거든요. 이 내용을 처음에 간단하게 아이디어 수준에서 선생님들에게 2년 전에 강의했을 때는 한 주 정도 강의로 충분히 되던데, 제가 논문으로 쓰고 나서 이걸 강의를 해보니까 작년에 강의할 때는 한 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게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전공에 도움될 수 있는 지점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심도 있고 좀 긴 호흡으로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이긴 하지만 2주 정도
진행하게 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2장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